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상위권으로 상승하라 상상국어 상상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6단원 본받고 싶은 인물을 찾아봐요 중에서 전기문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문이란 무엇이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번 시간에 함께 살펴봐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선생님이나 또는 부모님들 께서 전기문을 읽으라고 하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왜 어른들은 우리에게 전기문을 자꾸 읽으라고 하는 것일까? 오늘 내용을 보면 왜 그러는 건지 그 까닭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핵심어, 그렇죠. 전기문 살펴볼게요. 국어사전을 찾으면 실존 인물의 일생 동안의 행적을 기록한 글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요. 전기문은 어떤 사람의 일생을 기록한 글인데 보통은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역사 속 인물, 실제 존재했던 인물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전기문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의 개념 살펴보겠습니다. 전기문은 인물의 삶을 사실에 근거해 쓴 글입니다. 전기문에는 인물이 살았던 시대 상황이 나타나 있습니다. 전기문에는 인물이 한 일과 인물의 가치관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전기문이 어떤 글이며 무엇이 나타나 있는지 주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꼼꼼히 보죠. 전기문은 인물의 삶을 사실에 근거해 쓴 글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요. 인물들의 삶을 사실대로 기록한 글을 전기문이라고 합니다. 어떤 인물을 모델로 해서 쓴 소설도 있어요. 예를 들어 동의보감의 저자 허준을 모델로 해서 쓴 소설이나 또는 드라마 대본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기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삶을 바탕으로 해서 지어낸 부분들도 있어요. 등장인물이라든가 사건이라든가 이와 같은 부분들은 드라마나 소설에서는 지어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허준의 전기문에서는 절대로 지어내서는 안 됩니다. 사실에 근거해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해서 써야 한다는 것. 자, 이렇게 전기문에는 인물이 살았던 시대 상황이 나타나 있어요. 실제 존재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어떤 시대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중요한 거죠. 또 이렇게 전기문에는 인물이 한 일과 인물의 가치관이 나타나 있는데요. 자, 우리 친구들, 가치관이라는 말이 좀 어렵죠? 가치관은 인물이 어떤 행동이나 일을 선택하고 실천하는데 바탕이 되는 생각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어요.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하는가? 그 바탕이 된 생각은 무엇인가? 이것을 그 사람의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또 생각이다 보니까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 생각은 또 다를 수 있죠. 즉, 사람마다 가치관은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가치관을 파악할 수 있나? 인물이 한 일, 즉 행동이나 말이나 생각 등을 통해서 그 가치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기문에 등장하는 인물의 가치관은 무엇인지 파악해 봐야겠죠. 자, 이렇게 전기문의 특성을 생각하며 이야기를 정리하면 인물이 살았던 시대 상황이 잘 드러나고 인물의 삶이 잘 드러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전기문의 특성, 실제 전기문을 읽어보면서 확인해 보아야겠죠? 우리 친구들 교과서 속으로 들어가 보죠. 자, 우리 친구들 교과서 속에 김만덕이라는 제목의 전기문이 있습니다. 자, 글의 종류는 전기문, 글의 특징은 조선시대 유명한 상인이며 자신이 가진 것을 어려운 이웃과 나누고 베풀었던 김만덕의 삶을 사실에 근거해 쓴 전기문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 전기문을 통해서 김만덕이 어떤 일을 했고 또 김만덕이 살던 시대 상황은 어떠했으며 그에 따른 김만덕의 가치관은 무엇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줄거리를 살펴보면 1739년에 제주도에서 태어난 김만덕은 23살이 되던 해에 기생의 신분에서 벗어나 양민이 되었습니다. 김만덕은 객주집을 열어 장사를 하며 많은 돈을 벌었지만 언제나 세 가지 원칙을 지켰고 절약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제주도의 흉년이 계속되자 김만덕은 굶주린 제주도 사람들을 위해 전 재산을 들여 곡식을 산 뒤 나누어 주었습니다. 김만덕은 임금의 용안을 뵙고 금강산을 구경하는 소원을 이루었으며 다시 제주도로 돌아와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교과서 지문 꼼꼼히 만나볼까요? 김만덕은 1739년에 제주도의 가난한 선비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비록 가난했지만 사랑과 정이 깊은 부모님 밑에서 자랐죠. 그러나 12살이 되던 해에 심한 흉년과 전염병 때문에 부모님을 차례로 여의고 말았습니다. 부모님이 차례로 돌아가셨다는 건데요. 친척 집을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살던 김만덕은 기생의 수양딸이 되었다가 23살이 되던 해에 드디어 기생의 신분에서 벗어납니다. 제주 목사에게 아주 간절히 부탁을 했고 제주 목사는 이와 같은 부탁을 들어주게 되죠. 그래서 기생의 신분에서 벗어나 양민이 되었습니다. 자유의 몸이 된 김만덕은 제주도의 포구에 객주집을 열었는데요. 이 객주집은 무엇이냐 하면 상인의 물건을 맡아 팔기도 하고 물건을 사고 파는데 흥정을 붙이기도 하며 상인들을 먹여주고 재워주기도 하는 집을 말합니다. 김만덕이 바로 이 객주집을 열었다는 건데요. 육지 상인들은 제주도의 이 특산물을 적당한 가격에 사들일 수 있어서 김만덕의 객주집으로 몰려들게 됐어요. 김만덕은 장사를 하면서 세 가지 원칙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는데, 첫째는 이익을 적게 남기고 많이 판다. 둘째는 적당한 가격에 물건을 사고 판다. 그리고 셋째는 반드시 신용을 지키고 정직한 거래를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김만덕의 사업은 나날이 번창하게 돼요. 몇십 년이 흘렀고요. 김만덕은 제주도에서 손꼽히는 큰 상인이 됩니다. 많은 돈을 벌었어요. 제주도 부자 김만덕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고 하는데 김만덕은 돈이 많다고 하여 함부로 돈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절약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였어요. 풍년에는 흉년을 생각하며 더욱 절약해야 한다. 편안히 사는 사람은 어렵게 사는 사람을 생각하여 하늘의 은혜에 감사하며 검소하게 살아야 한다. 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1790년부터 4년 동안 제주도에는 흉년이 계속됐죠. 그 바람에 양식이 없어 굶주리는 사람들이 늘어났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이듬해에는 농사가 잘 됐는데 정말 대풍년이었거든요. 그런데 수확을 앞두고 제주도에 태풍이 몰려온 거예요. 애써 가꿔놓은 농산물 모두 심한 피해를 입어서 이제 제주도 사람들은 정말 꼼짝없이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제주 목사가 조정에 이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됐고 당시 임금인 정조 임금은 곡식 2만 석을 보내 제주 사람들을 살리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배가 출발하게 됐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갑자기 태풍이 불어닥쳐서 배가 모두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제주도에 도착을 하지 못하게 된 거죠. 자, 제주도 사람들은 이제는 정말 굶어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면서 절망에 빠졌는데 이것을 보고 김만덕은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 굶어 죽게 내버려 둘 순 없다. 내가 나서서 제주도 사람들을 살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앞서 김만덕이 한 말, 편안히 사는 사람은 어렵게 사는 사람을 생각하여 하늘의 은혜에 감사하며 검소하게 살아야 하고 라는 말과 함께 바로 이 생각, 제주도 사람들을 굶어 죽게 내버려 둘 순 없다. 내가 나서서 그들을 살려야겠다. 라는 생각을 통해서 김만덕이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고 베푸는 삶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김만덕의 가치관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는 거죠.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고 베푸는 삶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김만덕은 전 재산을 들여 육지에서 곡식을 사오게 했어요. 그 곡식은 총 500여 석이나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직접 자신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게 아니고요. 제주 목사에게 가져가서 제가 전 재산을 들여 육지에서 사들인 곡식입니다. 굶주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제주 목사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정말 어진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였죠.
김만덕의 이와 같은 노력 덕분에 제주도 사람들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제주 목사는 이와 같은 김만덕의 행동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았고요. 임금에게 김만덕의 행동을 칭찬하는 글을 올렸는데 이것을 본 임금이 깜짝 놀랐어요. 제주도에 사는 여인이 전 재산을 내놓아 굶주린 사람들을 살렸다고 참으로 고마운 일이로구나. 김만덕의 소원을 들어주도록 하여라. 자, 김만덕은 과연 어떤 소원을 말했을까요? 두 가지 소원을 말했는데요. 임금의 용안을 뵙는 것, 금강산 구경을 가는 것. 두 가지였습니다. 임금은 김만덕에게 벼슬을 내려줬어요. 왜 그랬냐면 당시에 양민의 신분으로는 임금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벼슬을 한 사람만이 임금의 얼굴을 볼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을 임금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김만덕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벼슬까지 내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제주도 여자는 제주도를 떠날 수 없다라는 규범이 있었는데 그것도 깨고 김만덕에게 금강산을 구경하도록 해준 것이죠. 자, 1년여 동안 서울에서 지낸 뒤에 다시 고향 제주도로 돌아온 김만덕은 예전과 다름없이 장사를 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다고 합니다. 자, 김만덕의 이와 같은 삶, 이웃과 더불어 살며 나누고 베푸는 그 따뜻한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김만덕의 정기문 만나봤는데요. 이래서 어른들이 정기문을 읽으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정말 배울 점이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본 김만덕, 전기문의 특성을 알아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물이 살았던 시대 상황을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양반, 양민, 기생, 뭐 이런 신분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조선시대에는 양반과 양민에 대한 신분 차별이 있었다는 것 알 수 있네요. 그리고 1790년부터 제주도에 4년 동안 흉년이 들었고 이듬해 수확을 앞두고 태풍이 몰려와서 큰 피해를 입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물이 한 일인데요. 제주도에 흉년이 들어 사람들이 굶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김만덕은 전 재산을 들여 곡식을 사오게 했고 그것을 제주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죠. 이와 같은 일을 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인물의 가치관 무엇일까요?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고 베푸는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친구들 전기문의 특성은 이와 같이 인물이 살았던 시대 상황, 그때 인물이 한 일, 그리고 인물의 가치관 등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전기문의 특성을 생각하면서 김만덕 내용 살펴봤는데요. 시대 상황과 함께 인물이 한 일 정리해 보다 보니 정말 나눔을 가치 있게 생각한다는 것 짐작해 볼 수 있었죠? 자, 그렇다면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가위포예요, 우리 친구들. 전기문의 특성. 전기문은 인물의 삶을 꾸며내어 쓴 글이다.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가위표입니다. 무엇일까요? 맞아요. 가위표예요. 전기문은 인물의 삶이 담겨 있는 것은 맞는데 꾸며내어 쓴 글 절대로 아니죠. 그래요. 인물들의 삶을 사실대로 기록한 글이 바로 전기문입니다. 절대로 꾸며서 써서는 안 된다는 것. 전기문은 실제 사실에 근거해서 쓴 글이라는 것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김만덕 전기문 살펴봤는데, 정말 가진 것을 나누고 베풀고자 하는 인물의 가치관이 정말 잘 나타나 있는 글이었어요. 너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도 김만덕처럼 살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렇죠. 나눈다고 하는 것의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너무 나만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주변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떠했나요? 자, 전기문을 읽을 때 전기문에 나타나는 특성, 그러니까 시대 상황, 그리고 인물이 한 일, 그리고 이와 같은 한 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인물의 가치관은 무엇인지 잘 정리해 두어야겠습니다. 인물의 가치관 자체를 그냥 묻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 무엇을 통해서 인물의 가치관을 알아볼 수 있는가? 인물이 한 말이나 행동을 그 근거로 찾아서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인물의 가치관은 무엇이냐? 이와 같은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다는 것.
친구들 잘 기억해 두어야겠죠? 김만덕이 살던 시대 상황, 조선시대의 상황과 함께 김만덕이 한 일, 그걸 통해 알 수 있는 김만덕의 가치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6단원의 새로운 내용으로 우리 친구들 찾아오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았습니다.